지난 4월 전남 광양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까지 빼앗아 도주한 남성, 다름 아닌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의아했던 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였는데요. 남성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극심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그때마다 모친은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아픈 아들을 돌봐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의 패륜. 대체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거 참 오늘 같은 날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참 착잡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지난 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지난 4월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한 60대 여성이 흉기로 수차례 공격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이 당시 용의자는 숨진 여성이 차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까지 빼앗아서 챙겨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자, 저렇게 금품을 노린 사건. 당연히 또 이런 강도 역계권이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잡고 보니 범인은 이 피해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 동구 대인동의 가게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이 남성, 저는 이 뒤 과정이 더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유흥지점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어머니를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가서 저렇게 술을 마셨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에다가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소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숨진 어머니가 평소 진짜 이 아들을 극진하게 보살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말썽장애 아들 지금 40년 이상을 보살피신 어머니입니다. 정신장애도 있었다고 하고, 극심한 교통사고의 사고 후유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그 젊었을 때부터 이 정도면은 말썽쟁이였을 거예요. 뚜렷한 직장도 없고, 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맨 마지막까지 누가 돌봐주겠어요? 예. 엄마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괴팍하고 흉폭하고. 그러나 이제 엄마는 어쨌든 병원에 있는 아들을 챙겨주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동안 정말 그 많은 수술과 그런 상황을 다 재활까지도 같이 옆에서 수발 들어주신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아들 병원비에 병수발에 정말 무슨 효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대체 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술 그만 마셔라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고 저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범죄가 발생했는 앞뒤를 조금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참 입에 담기도 두려운 말인데 어머니를 살해하고 유흥주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거기서 40만 원씩 술을 먹고 돈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즉 술 먹고 말썽 부리고 술 먹고 돈 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얘야, 술 좀 먹지 마. 술 먹으면 너 행동이 좀 그렇게 되니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아들에게 하니 아들은 그 말에 격분을 했다라는 거죠. 맞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판에 어머니께서 맞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격분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어머니를 살해했다라고 하니 저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장님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게 분석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의 나이가 40세가 됐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말썽쟁이라도 아들인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한테는 이 어머니가 하나뿐이 없는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냥 필요할 때는 밥해다 주는 사람, 돈이 필요하면 은행, ATM, 기계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귀찮게 잔소리하면 귀찮고 내가 원하는 거나 줘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고, 정말 어머니로서의 그런 애정이나 고마움이나 미움이 있었다, 아니 그 미안함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가서 유흥주점에서 그렇게 술을 마셨다는 건 죄책감조차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본인의 어떤 욕심,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은 그런 자입니다. 예. 설마 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해서 또 뭐 재판부에 제가 심신상실의 상태였고 뭐 이딴 소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최호준 씨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 근데 과연 반성을 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드는데, 이 남성의 범행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전형적인 폐륜 범죄죠. 예. 검찰에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25년 네. 구형이요? 저는 구형이 왜 이렇게 작았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게요. 재판부는 어. 5년을 줄여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어머니 살해하고 금품 들고 나가서 술 먹은 거, 이런 것들로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선고형이 구형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요. 예. 더 황당한 건 피고인도 너무 형이 셉니다라고 해서 각각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내가 우리 어머니 살해한 걸로 25년 사는 건 너무 20년 사는 건 너무 과하다 해서 항소를 했다는 건데, 승현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와,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이제 말로 이렇게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짓을 벌이고도 징역 20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건의 앞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아니 뭐 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걸 흔히 말해서 뭐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폐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폐륜이 아니면 무엇이 폐륜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 250조 2항에는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높게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 범죄만 했는 게 아니라 사기까지 저질렀으니 경합 가중이 되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도 20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심에 20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이 너무 낮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적어도 검사는 이 정도의 폐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형사고 사형은 논외로 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아들의 입장 모르겠습니다. 아들하고 저는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그런 폐륜적 행동을 했다면 저는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볼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형이 나오더라도 평생 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평생 지지하신 어머니에 대해, 저도 이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소했다는 그 말이 참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